자, 드디어 기하의 마지막 단원인 공간 좌표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공간 좌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평면 좌표를 확장시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어떻게 확장을 시켰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좌표 평면을 그린 걸 생각을 해보면요. X축과 Y축이 수직으로 만나게끔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좌표 축의 교점을 1.5라고 두고 좌표 평면을 나타냈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 이제 좌표 평면을 XY 평면으로 나타냈었는데 좌표 공간에서 나타낼 때는요.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의 위치가 살짝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X축은 이렇게 파란색 직선이 왼쪽 아래로 45도 각도로 내려오게끔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 되게끔 Y축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X축과 Y축은 지금 수직인 상황일 거고요. 이 상태에서 X축과 Y축에 모두 수직인 직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X축과 Y축에 모두 수직인 직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Z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도 Z축이 X축에도 수직이고 Y축에도 수직입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 Z축 세 개의 직선이 서로 직교하도록 그어줄 수가 있고요. 이 세 직선의 교점을 O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세 직선 있죠? 수직선 X, Y, Z 요 세 직선을 각각 X축, Y축, Z축 이렇게 불러줄 거고요. 이 세 축을 통틀어서 좌표 축이다 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X축, Y축, Z축 세 좌표축이 정해진 공간을 우리가 좌표 공간이다 라고 할 거고요. 이 세 좌표축의 교점 O를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원점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좌표 평면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 축을 가지고 만든 공간이 좌표 공간이고 그럼 축을 두 개 가지고 만들면 그것이 평면이 되기 때문에 X축과 Y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Z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YZ 평면.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XY 평면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 평면이 XY 평면, Z가 없는 X축과 Y축만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Z 평면은 X가 없이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연두색 평면이 지금 YZ 평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Z축하고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어요. 그쵸? Z축하고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존재를 할 거고요. 자, 이 보라색 평면을 우리가 ZX 평면이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 YZ 평면 여러분들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는데 마지막 평면을 ZX 평면이라고 불러준다. XZ 평면이 아니고 ZX 평면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 세 평면을 우리가 좌표 평면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여러분들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표 공간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그리면 좋으냐? 일단 X축과 Y축 여러분들 좌표 평면을 그리듯이 가로선하고 세로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로 축을 Y축, 그 다음에 세로 축을 Z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과 Z축의 교점을 지나고 쉽게 생각하면 기울기 1인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X축이 그려질 거고 세 직선의 교점이 원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좌표 공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좌표평면과 마찬가지로 원점을 기준으로 화살표가 있는 부분 있죠. Y축, X축,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겠다? 양의 방향이 될 거다라는 거 좌표 평면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화살표가 없는 방향 쪽 있을 거예요. 이 방향이 음의 방향이 될 거고 파란색 선분 위에 있는 좌표들은 양수, 그 다음에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좌표들은 양수, 주황색 직선에 있는 좌표들은 음수가 되겠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 좌표 평면과 연동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 공간에 여러분들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좌표, 공간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평면에서는 X, Y 두 개의 축이 존재했었고 X좌표와 Y좌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순서상으로 표현할 때 뭐 X, Y 이런 식으로 순서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Z축이라는 새로운 축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좌표들은 X좌표, Y좌표, Z좌표가 될 거고 그럼 X, Y, Z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순서상을 세 개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이 정도는 유추하고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공간에 있는 한 점 P를 지나고요. 자, 이 P는 지금 좌표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점 P를 지나고 YZ 평면, ZX 평면, XY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 X축, Y축, Z축과 만나는 점을 잡는데요. 자, 하나를 먼저 잡아볼게요. 지금 YZ 평면은 뒤쪽에 있는 원점과 Y축, Z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 될 거고요. 자, 이 주황색 평면과 평행하면서 점 P를 지나는 평면은 이 주황색 평면을 앞으로 옮겨 오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주황색 평면을 앞으로 옮겨옵니다. 앞으로 옮겨온 이 주황색 평면과 X축이 만나는 점을 지금 우리가 A라고 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ZX 평면. 자, 지금 ZX 평면 같은 경우에는 Y가 없이 X축과 Z축, 그 다음에 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평면이 ZX 평면이 될 거고요. 자, 이 ZX 평면을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점 P를 지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그려지고 있는 평면이 오른쪽 평면이 점 P를 지나면서 ZX 평면과 평행한 평면이 될 거고요. 자, 이때 ZX 평면과 평행한 평면과 Y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B라고 하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C의 좌표도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가 있을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늘색으로 그려본다면 XY 평면이 지금 원점과 X축, Y축을 포함하고 있는 바닥 평면이 될 거고요. 직육면체에서 자, 이 직육면체의 바닥을 평행 이동시켜서 점 P를 지나게끔 만들어주면 교점이 Z축과 하나 생길 거고요. 자, 이 Z축과의 교점을 점 C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각의 X축, Y축, Z축 위에서의 좌표를 A, B, C라고 잡아요. 자, A의 X좌표는 A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B의
y좌표. 자, b의 y좌표는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Z좌표는 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X좌표, Y좌표, Z좌표를 하나씩 잡아요. 자, 이 상태에서 P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각각 X, Y, Z를 하나씩 써가지고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점 P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Z좌표를 순서대로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점 P에 대응하는 순서쌍이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Z좌표를 이용해서 점 P를 하나 정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세 실수의 순서쌍 ABC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X축, Y축, Z축 위에서의 좌표가 각각 ABC인 점 A, B, C를 이용을 해서 점 P를 하나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공간에 있는 한 점 P랑 세 실수의 순서쌍 A, B, C는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 P의 공간 좌표 또는 좌표라고 불러줄 거고요. 공간에서 이제 세 개의 순서쌍이 나온다. 세 실수의 순서쌍이 나오면 공간 좌표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쓴다? A, B, C 앞에 점을 찍어서 여러분들 평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면에서는 점 P를 A, B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A, B, C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순서대로 ABC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ABC를 순서대로 점 P의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맨 앞에 순서상의 맨 앞에 실수는 점 P의 X좌표, 두 번째는 점 P의 Y좌표, 세 번째는 점 P의 Z좌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원점의 좌표는 전부 다 0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0,0이 원점이었는데 좌표 공간에서는 0,0,0이 원점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좌표에서 좌표를 표현할 때는 지금 위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육면체를 이용을 해서 공간 좌표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을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직육면체를 그리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좌표 평면에서 X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Y는 0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X축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는 0이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Y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X는 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Y축에 있는 점의 모든 점의 X좌표는 0이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평면을 표현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XY 평면을 생각을 해보면요. X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은 지금 보시면 X축 위에 있는 점 A, 0,0, Y축 위에 있는 점 0, B, 0. 자, 이 X좌표랑 Y좌표를 합쳐놓은 A, B, 0을 전부 다 봤을 때 중요한 건 Z좌표가 전부 다 뭐가 된다? 0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Y 평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Z는 0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YZ 평면은 X는 0, 그 다음에 ZX 평면은 Y는 0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면을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0, Y는 0, Z는 0이라는 평면을 전부 다 그려서 오른쪽 아래 그림에 표현을 해놨고요. 자, 이 X축, Y축, Z축과 그 다음에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을 봤을 때 각각의 지금 세 개의 평면으로 나눠진 공간을 잘 생각을 해보면 총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냐면 8개의 영역으로 분할이 됩니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그려서 쪼개주면 전체 좌표 공간이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공간 좌표를 구하는 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공간 좌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가 1,2,4인 점 P의 위치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표 축을 먼저 원래 X축, Y축 그리는 것처럼 그려놓고 가로는 Y축, 그 다음에 세로는 Z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Y는 X를 그립니다. 원래 XY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방향으로 X축이 양의 방향이 가게끔 그려주고 원점이 이렇게 세 직선의 교점에 존재를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점의 좌표를 찍는데 1,2,4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그 다음에 Z축으로 4만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이 상태에서 직육면체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일단 X는 1만큼 가고요. Y는 2만큼 가고 Z는 4만큼 가겠죠. 자, 이 세 개의 선분과 평행한 선분들로 이루어진 직육면체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를 그려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원점과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이 점 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 2, 4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점과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1번을 보니까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먼저 볼게요. 자,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A입니다. 자, 그러면은 점 P를 XY 평면은 지금 정육면체의 바닥이니까 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지금 보라색 점이 A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XY 평면에서 뭐가 0이 되는 거예요? XY 평면은 Z가 0이 되면 되겠죠. Z 좌표가 0이 되게끔 해주면 되니까 A의 좌표는 X좌표 1, Y좌표 2, Z좌표는 0 이렇게 이제 A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의 좌표를 먼저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한번. 자, B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YZ 평면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린 수선의 발이 B입니다. 그럼 YZ 평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뒤에 있는 직육면체에서 뒤에 있는 면이 됩니다. 그럼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질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점이 B가 될 거고 이때는 X 좌표가 0이 되겠죠. 그래서 B의 좌표는 0,2, 4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뭘 구할 거냐면 C를 구해볼게요. C. 자, 점 P에서 ZX 평면을 내린 수선의 발이 C가 됩니다. 그럼 C는 ZX 평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직육면체에서 왼쪽 면이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수직인 선분을 그려주시면 ZX 평면과 수직인 선분을 그려주시면 C의 좌표는 여기에 있을 거고요. 이 C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Y좌표가 0이 되겠죠. 그러면 1,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좌표는 1,0,4가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1,2,4에서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1,2,4에서 보낼 때 XY 평면은 Z가 없고요. 지금 XY 평면이라는 말에 Z가 없고요. YZ 평면이라는 말에 B는 X가 없고 그 다음에 ZX 평면에는 Y가 없어요. 그쵸?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없는 것의 좌표를 0으로 바꿔주시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에 그림에다 그려볼게요. 자,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합니다.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다면 점 P에서 어떻게 내리는 거냐? X축에다가 수직이 되게끔 내려서 지금 보이는 보라색 점이 D가 되겠습니다. 자, 이 D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X좌표는 1이고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와 Z좌표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의 좌표를 구해본다면요, 여러분들. 자, 2의 좌표는 지금 Y축에다가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2의 좌표를 구해본다면 2의 좌표는 Y좌표가 2인 거니까 0,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F라고 한다면 F는 지금 Z좌표가 4인 거니까 0,0,4가 되는데 X축, Y축, Z축이 내린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점 P의 좌표에서 없는 것을 0으로 바꿔주시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뒤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세 점 A, B, C의 좌표를 각각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점 A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지금 XYZ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냐라는 걸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직육면체가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Z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쓰시면 X축으로 2, Y축으로 4, Z축으로 3 움직였으니까 A의 좌표가 2,4,3이 된다라는 거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중간까지만 가면 돼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까지만 가면 되니까 B의 좌표는 2,4,0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C의 좌표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Z축의 양의 방향으로만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C의 좌표는 0,0,3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육면체를 그려서 좌표를 판단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2번도 똑같습니다. 자, 2번도 해보면 A의 좌표는 어떻게 가면 돼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Z축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였네요. 그래서 A의 좌표는 0,-6,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X축의 방향으로만 3만큼 움직였습니다. YZ 방향으로는 안 움직이고, 그래서 B의 좌표는 3,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는 안 움직이고, Z축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였으니까 C의 좌표는 3,0,5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육면체를 그려서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의 문제도 이어서 보면요. 점 P 2,4,-1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하래요. 자,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여러분들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점 P가 Z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Y 평면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실제로 XY 평면은 지금 그리고 있는 파란색 사각형을 확장시킨 게 XY 평면일 거고, 그렇다면 수선의 발은 위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A라고 한다면요. 자, A 좌표는 Z좌표가 0이 될 테니 2,4,0이 될 거고, 여기 위에 있는 말에서 XY 평면이라는 말에 Z가 없기 때문에 Z좌표를
0으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Z축에 내린 수선의 발 2번 볼게요. 점 P에서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사실 이제 요 바닥 평면에서 Z축 위에 있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B의 좌표는 X랑 Y가 둘 다 0이 될 테니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좌표를 찾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점 P, A, B, C와 대칭의 점의 좌표는 총 이제 7가지 대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각각의 평면,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대칭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 Y축, Z축에 대하여 대칭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면은 이제 다 같은 원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그림 중에서 위의 그림을 보면요. 점 P가 A, B, C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점 P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냐면 X, 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지금 직육면체가 그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점 P를 나타낼 수 있는 직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점 P를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그만큼 똑같이 점 P를 한 번 더 이동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만큼 같은 길이로 평행 이동을 한 번 더 시켜주시면 XY 평면의 대칭인 점의 좌표가 구해질 거고 지금 XY 평면에다가 여러분들 이동, 수선의 발을 그릴 때 지금 XY 평면의 좌표는 XY 평면, 점 P를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좌표가 A, B, 0이 되니까 실제로 길이는 C만큼 Z축 방향으로 Z축의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A 좌표도 마찬가지로 A, B, 0에서 Z축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A, B, 마이너스 C가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YZ 평면의 대칭, ZX 평면의 대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YZ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A, B, C,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A, 마이너스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구할 때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이동한 만큼 똑같이 한 번 더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X축, Y축, Z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그림상으로 점 P가 지금 A, B, C도 존재하고요. 자, 이 점 P를 어떻게 한다?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자, 이 지금 선분만큼 똑같이 한 번 더 평행 이동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된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될 거예요. 점 P를.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게 뭘까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점 P를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X좌표는 변하지 않고 Y좌표랑 Z좌표만 뭐가 된다?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A, 0,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그 다음에 Z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Z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발에서 대칭 이동한 점까지는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는 안 움직일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Z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대칭 이동한 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D의 좌표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평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축도 그렇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Z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C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다 지우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이 복잡하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점 P는 그대로 A, B, C가 있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직육면체 일단 점 P를 나타내는 직육면체는 그려놓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 파란색으로 그려졌습니다. 자, 이 점 P를 어떻게 할 거냐? 원점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원점으로 이동을 시켜요.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뭘 한다? 똑같이 이제 원점으로 간 만큼 그대로 점 P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 P에서 원점까지 간 걸 그대로 이동을 여러분들이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점 P랑 원점이 파란색 직육면체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양 끝 꼭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점 P가 O로 갔던 얘기는 O는 우리가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G라고 했을 때 G로 움직여지겠죠. 자, G로 움직여질 겁니다. 그러면 점 O랑 점 G를 양 끝 꼭지점으로 하는 직육면체를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육면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연두색으로. 자,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점 O랑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이 뭐가 되겠다? 여기 나와 있는 점 G가 될 거고요. 지금 점 P에서 O까지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이 G의 좌표를 구할 때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될 거고,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육면체를 가지고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앞에서 수선의 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구했더니 좌표가 Z좌표에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쵸? YZ 평면에 대칭인 점 구했더니
x좌표에만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구했더니 y좌표에만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어때요? xy 평면에 지금 z가 없는데 z에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yz 평면에는 x가 없는데 x에 마이너스 붙었고요. zx 평면에는 y가 없는데 y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밑에 4, 5, 6번도 똑같아요. 자, x축에는 지금 대칭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y좌표랑 z좌표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x축이라는 말에 y랑 z가 없으니까 없는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밑에 보니까 y축, z축도 어때요? 없는 x, z, 그 다음에 없는 x, y에 각각 마이너스가 붙었고 원점이란 말에는 x, y, z가 전부 다 없어서 x좌표, y좌표, z좌표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한다? 없는, 지금 대칭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없는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없는 것의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 주시면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밑에 문제 3개를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점 P 1, 마이너스 2, 3에 대하여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XY라는 말에 XY 평면이라는 말에 Z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Z 좌표에만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Y축이라는 말에 X랑 Z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x와 z 좌표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고 원점은 x, y, z가 전부 다 없으니까 전부 다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